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더 많고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딸 둘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모가 진짜 문제였어요. 저랑 제 남편을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이지만 너무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시댁이 정말 잘 살았는데 시부가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땡전 한 푼 없어졌거든요. 결국 시부가 사업 망한 거 수습하고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시모가 결혼 전에도 별다른 직업도 없으셨고 성인이 되자마자 시부를 만나신 거래요. 시부랑 결혼한 뒤로도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오셔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으셨대요. 하지만 시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시모 혼자 살면서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게 됐어요. 친정집이 잘 살아서 이런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긴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친정아빠가 살아계셨고 아빠한테서 결혼할 때 빼고는 지원받은 게 없었거든요. 친정아빠가 워낙 저를 독립적으로 키워서 그랬어요. 친정엄마가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친정아빠가 저한테 일부러 돈을 안 주셨죠. 어느 정도로 강하게 키웠냐면 살기 팍팍해지면 부모님께 손 벌리고 그러잖아요.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 제가 잠깐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아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고 애 생기면 돈 쪼달리는 거야. 나이도 젊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라. 이번은 빌려줄 테지만 다음에는 안 빌려줄 줄 알아? 아빠가 워낙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셔서 저도 뭐 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알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못 버는 게 아니라서 남편 벌이로 우리 집 식구들 먹고 살 만한 정도라서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시모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말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부가 드리는 용돈이 있지만 시모가 그동안 쓰던 씀씀이가 있어서 그런지 부족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반찬 주러 오셔서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나처럼 잘 되던 사업이 망하거나 남편이 저 세상 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 요즘 시대에 누가 전업주부 하냐? 남편이랑 같이 벌어야 한다. 옆집 누구 딸은 네일 공부해서 네일샵 차려서 돈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 너도 좀 뭐라도 해봐. 어머님이 잔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또 애들을 봐주겠대요. 잘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틀린 건 아니라서 이리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저도 네일 공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미용고랑 미용과 관련된 전문대를 나왔었거든요. 네일 같은 거에 관심 많아서 배워보려고요. 시어머니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얼른 해보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상의를 했죠. 남편도 배워두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 뒤로 네일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 네일샵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경력 쌓다가 제 네일샵을 차리려고 했어요. 이제 제가 전이랑 다르게 바빠져서 애들을 못 돌봐주게 됐으니까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우리 집에서 3-4시간 거리에 사셔서 부탁드릴 수도 없었는데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애들이 주로 먹는 반찬은 뭐가 있고 애들이 자주 먹는 간식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어머님을 집으로 불렀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네일샵에서 일을 한다고? 아유, 그래. 요즘 시대에는 여자들도 일을 해야 한다. 애들은 걱정하지 마. 우리 손주들을 위해 전단지 일 그만두고 식당 일만 한다고 할 거야.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희 애들을 봐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해서 부모 월급까지는 못 맞춰주더라도 기존에 드리던 용돈보다 더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어린 편이 아니었거든요. 첫째랑 둘째가 연년생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고 각자 6학년, 5학년이었어요. 시모가 일하는 식당이랑 시댁이 또 가까이에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우리 애들 밥만 좀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는 정도였죠.
전 그것도 시모가 힘들어하실까봐 퇴근길에 바로 장봐와서 반찬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시모는 크게 뭐 하는 거 없이 국 끓여 놓은 거 데펴놓고 반찬 꺼내서 주는 게 끝이었고 어쩌다 한 번씩 제 부탁으로 장봐서 반찬이나 국 만들고 그랬는데요. 저는 네일샵이 끝나면 얼른 시모 퇴근시켜드리고 싶어서 매일 달려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신 차리고 제가 하는 꼴을 보니 뭔가가 주객전도된 거예요. 고생해서 돈 번 다음에 집에만 있는 시모께 감사드린다고 꾸벅 인사드리면서 시댁으로 보내드리고 전 곧바로 집안일에 시달렸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퇴근한 남편이 그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이리 말하더라고요. 당신 또 퇴근하자마자 집안일 하네. 우리 엄마는 하는 것 없이 애들 밥 주고 간식 내주고 앉아만 있던데 좀 시켜. 안 시킬 거면 우리 엄마를 왜 부르냐? 차라리 부르지 말고 용돈도 드리던 대로 드리자. 남편도 나서서 집안일을 막 도와주면서 보모를 부르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하지만 전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꾸했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아빠가 워낙 바쁘셔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 해먹고 과자로 끼니 때워봐서 그래. 초등학생 때까지는 집에 누군가 있어야 하더라. 남편도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선 납득을 했죠. 그래서 전 제 어릴 적처럼 애들을 외롭게 안 두고 항상 잘해주는 시모가 고마웠어요. 이런 이유로 야근 때문에 맨날 늦게 끝나는 남편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어머님까지 껴서 다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그랬는데요. 주말에 한 번씩 시모 불러서 밥도 해드리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랬어요. 전 이렇게 제가 시모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아닌가 봐요.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뒤로 정말 좋은 일만 생겨나서 운이 좋다고 느낄 때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으로 나돌아야 하는 팔자인지 집안일하면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기운이 넘쳤는데요. 게다가 친정아빠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받아보니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신혜야, 아빠가 너무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했다. 예전에 사둔 건물값이 40억으로 뛰었거든. 우리 딸 조만간 친정으로 내려와서 아빠랑 술 한잔 해줘. 저는 아빠한테 축하드린다고 하고 시간 내서 친정집 찾아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안부 전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전화가 온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기태님 가족분 되실까요? 지금 환자분이 병원으로 실려오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거든요. 안타깝게도 친정아빠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아빠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장례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가 40억짜리 건물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건물 상속받았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는데 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부러워하다니. 전 아빠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맞이하면서 40억짜리 건물 안 줘도 되니까 차라리 아빠가 다시 살아나서 깐깐하고 계산적으로 내게 대하셨으면 하길 바랐습니다. 아빠가 자기 살아있을 때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보라고 어차피 아빠 재산은 외동딸인 네 거라고 말하면서 무뚝뚝하게 대하시던 게 너무 그리웠거든요. 시모는 아빠가 결혼할 때 집이랑 혼수해 주신 거 빼고는 안 해주셔서 내심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40억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말 들었다. 사돈이 돌아가신 뒤로도 외동딸한테 설마 한 푼도 안 주겠냐? 40억짜리 건물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시모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안 보이고 아빠가 남긴 돈만 보이나 봐요. 시모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러셔서 살짝 울컥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역시 사돈이 통이 크셔. 능력자야. 세상에 40억짜리 건물을 물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며느리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어머님이 유산 한 푼도 없이 빚 물려주는 부모도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제 속을 들쑤시는 거예요. 제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때 막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시모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마당에 돈 이야기는 좀 그래.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대화하려고 하지 마. 남편이 좋게 좋게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시모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모 본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뭐가 어때? 내가 뭐 사돈 욕을 했니? 뭐라고 흉을 봤니? 사돈이 40억짜리 건물 물려줄 정도로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건데? 칭찬도 마음대로 못하니?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다행히 이 뒤로 시모가 뭔 말만 하려고 하면 남편이 제 대신 대꾸해 주더라고요. 시모가 미워져서 말이 좀 안 좋게 나갈 뻔했는데 남편이 대신 나서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이런 제안을 다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아빠한테 상속도 받았겠다. 내가 애들 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있으니까 용돈 좀 더 줄 수 있니? 나도 시간 내서 가는 건데 용돈이 좀 적은 것 같다. 갑자기 용돈을 늘려달라는 시모의 태도가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졌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애들 봐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딱 잘라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알겠어요. 용돈 올려드릴 테니 이제부터 집안일 더 꼼꼼히 해주고 애들도 많이 챙겨주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가 한 반찬 꺼내놓고 국만 데펴서 상 차리셨잖아요. 이제 저도 많이 바빠져서 반찬이랑 국 매번 못 해놓을 것 같거든요. 내일부터 애들 밥 차려주실 때 어머님이 반찬이랑 국 해주세요. 시모가 알겠다고 하셔서 이야기가 잘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네일샵 일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웬일로 먼저 퇴근한 거예요. 게다가 시모는 처음으로 말도 없이 먼저 시댁으로 돌아가셔서 의아했어요. 남편이 왠지 모르게 엄청 화나 보이길래 이리 물어봤죠. 당신 표정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생겨서 일찍 퇴근한 거야? 어머님은 왜 말도 안 하고 먼저 시댁으로 가신 거야? 갑자기 아프셨대? 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쭉 늘어놓으면서 짐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씩씩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어? 나 모르는 사이에 싸운 거야? 아님 마음 상하는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시녀 취급해? 이 말을 듣자마자 엥? 했죠. 남편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몰라서 벙찐 표정으로 바로 대꾸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을 시녀 취급했다고? 난 그런 적 없어. 설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시어머니가 저 몰래 이간질한 걸 술술 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이 틈만 나면 청소하라고 말하고 아이 제대로 봐달라고 하고 먹을 것도 만들어두라고 했다며. 엄마한테 용돈 좀 올려드렸다고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냐? 돈으로 엄마 그렇게 부려먹고 싶었어? 제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전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시모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머님이랑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시모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남편도 같이 들어보자고 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일단 제가 먼저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시모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이리 물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방금 퇴근했는데 남편한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시녀 취급했다면서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없는 사이에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시모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의외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효자라서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아들이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잖니. 내가 힘들어 보였나 봐.
내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너는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이 말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다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시모에게는 사과를 하면서 이리 말씀드렸죠.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평소랑 다르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시댁으로 가셨길래 화난 줄 알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시모는 그냥 남편이 일찍 왔길래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온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까 남편이 끝까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조심해.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일하고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자주 전화가 와. 그럴 때마다 맨날 당신이 엄마를 노예 부리듯이 부린다잖아. 그래서 당신이 엄마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당신이 엄마를 엄청 생각해주고 있고 배려해주고 있다고 해명했어. 그럼 시모가 남편에게는 툴툴대며 며느리 흉보고 제 앞에서는 아닌 척한 거 아닌가요? 그냥 시모에게 우리 애들 안 돌봐주셔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내일 말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일단 너무 피곤하기도 하니까 남편 말대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시모 얼굴 보면서 대화 좀 해보려고 했어요. 다음날 늘 그랬듯 시모가 애들이 하교할 시간에 오시니까 퇴근한 후에 말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평소대로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 전화를 안 하고 문자로 연락하는 편인데 갑자기 했길래 급한 일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남편이 너무 힘들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 그래서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엄마 짜증이나 분풀이가 당신한테 가지 않도록 방어막을 잘 쳐줬어. 엄마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정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다. 나도 이제 슬슬 지쳐. 남편이 이렇게 말하길래 고마우면서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요즘에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다독여주면서 이리 말했죠.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님한테 애들 그만 돌봐주셔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어.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말해달라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당연히 남편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급하게 저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러지 마.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가 알아서 다 감당할게. 안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애들 돌봐주기 전에 애들이 외로워하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하지 않았어? 옛날에 둘째가 계란 후라이 해먹으려다가 불날 뻔한 일을 생각해봐. 네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모를 부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집 근처 네일 학원을 다니게 됐으니 어떻게든 저 혼자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도 돈 버느라 바쁘니까 부탁 안 드리고 제가 바쁘게 움직여서 애들 밥 차려주고 학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가 계란 후라이 해먹겠다고 인덕션에 손대다가 불을 낸 거예요. 다행히 인덕션이랑 벽지가 조금 타는 정도에 그쳤지만 그때 소방차도 출동하고 남편이랑 제가 연락받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그날 일을 이야기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일이 힘들어서 푸념해본 거야. 오늘 상사한테도 까이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전화해본 거거든.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싶어서 고생한다고 위로해주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시모가 이러시지는 않았는데 시부 돌아가신 뒤로 왜 그러지 싶었어요. 아무래도 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시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일샵은 할만한데 남편이 힘들다 거리니 오히려 시모 때문에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네일샵에 진상 손님이 생긴 거 있죠? 네일샵에 남자 손님이 와서 놀라긴 했는데 남자들도 여자친구나 아내랑 같이 와서 받고 가곤 했거든요. 여친이나 아내 때문에 왔다가 네일 받아보니 좋아서 자주 오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 남자 손님이 제 눈치가 보였는지 묻지도 않은 말들을 막 쏟아내셨는데요. 여친이 가자고 해서 다른 네일샵에 가봤거든요. 네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네일샵을 예약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여친이랑은 헤어졌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손님이니까 웃으면서 호응해주고 대답해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남자 손님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네일샵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 뒤로 저한테만 예약을 하고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손님이 처음에는 출퇴근 시간 언제냐, 어디에 사냐, 네일 한 지 몇 년 됐냐는 질문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이제 출근하세요? 저도 이 근처 사니까 같이 가요. 어디 사세요? 저번에 진짜 코앞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저 아파트 사시나? 그때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저 혼자서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라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순간 이런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아니요, 같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밤길 무섭다고 하니까 남편이 데리러 올 거라고 했거든요. 먼저 들어가세요. 다음 예약 때 봬요. 괜한 말을 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애써 웃으면서 대꾸했거든요. 그때 남자 손님 표정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행히 남자 손님이 뒤돌아서 가버리길래 제발 다음 예약을 안 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또 예약을 한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예약한 다음에 꼭 저한테 네일을 봤더니 이렇게 치근덕대더라고요. 신혜 씨는 인스타 안 하세요? 네일샵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던데. 개인 인스타 서로 팔로우하게요. 요즘은 다들 인스타로 대화 나눈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요구하길래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히 밉보였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될까봐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고 더 이상 가게 찾아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요. 가게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인스타는 없어요. 가게 계정은 사장님이 만드신 거고 저도 그걸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내고 그랬죠. 그 후로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했어요. 여보, 지금 바빠? 전화할 수 있어? 아니, 우리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 얼마 전부터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치근덕대더니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 있지? 이번엔 연락처까지 물어봤다니까? 솔직히 남편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가게 안 올 줄 알고 말 안 했거든요. 그래도 이 진상 손님이 굴하지 않고 막 찾아오니까 말한 건데 미리 말할 걸 그랬나 봐요. 말해놓고 보니 저도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뭐?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바로 말했어야지.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바로 당신 가게로 갈게. 이렇게 뒤늦게 퇴근하는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거든요. 시모랑은 사이가 묘하게 불편해져서 말을 못했어요. 그 후로 남편이 퇴근길에 매일 네일샵까지 와줬어요. 제가 그날 진상 손님 이야기를 하면서 투덜거리니까 남편이 막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진작에 말하지. 그럼 오늘 같은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큰일이 안 나서 다행이야. 당신이 애엄마처럼 안 보이고 예쁘고 날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맨날 데리러 오면 그 자식도 포기하겠지. 남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길래 웃을 일이 아니라고 틱틱대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놈이 우리 남편을 찾아갔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오게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먼저 퇴근해서 가게에서 안 나가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리 묻는 거예요. 당신 바람 피워? 나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게. 나한테 전부 다 털어놔봐.
아님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진상 손님 그놈이 저랑 남편이 네일샵 앞에서 만나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나 봐요. 진상 손님이 저희 집까지 미행하면서 남편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하길래 얼척이 없었어요. 내가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날 붙잡고 당신이랑 사귀는 사람이라잖아. 제발 이혼해달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남편이 그놈이 하는 말을 믿고 저한테 바람 피웠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격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놈이 전부터 자꾸 연락처 달라고 하고 맨날 가게 찾아오는 미친 사람이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사장님한테 말해서 블랙리스트에 넣어버려야겠어. 제가 불같이 화내면서 억울해했는데도 남편 표정이 점점 굳는 거예요. 몇 분 뒤에 남편이 말하는데 이런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네일샵 일을 계속 해야 돼? 장인 어른이 건물까지 주셔서 여유 있는데 안 하면 안 돼? 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일을 하려고 그래? 남편이 고작 이런 일로 그만두라는 말까지 하니까 마음이 상했죠. 게다가 제 잘못도 아니고 진상 손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말에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건물은 건물이고 나도 이 일하면서 내 가게, 내 사업 해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만 안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런 놈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보통 때 같았으면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물러나거든요. 이상하게 남편이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도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줘. 게다가 우리 엄마도 힘들다고 하시잖아. 당신이랑 우리 엄마 부딪히는 것도 이해해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당신도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꺼내니까 황당했죠. 어떻게든 절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반박해버렸어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그리고 어머님도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가 어딨냐고 하시면서 일하라고 했어. 내가 일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히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잠깐 고민하더라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친구 와이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처럼 집안일만 하던 친구 아내가 갑자기 나가서 일하겠다고 해서 허락해줬는데 사실 다른 남자랑 눈이 맞은 거였대. 상간남이 일하는 일터에 아예 취직해서 돈도 벌고 바람도 피우는 일석이조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불안하니까 내일 일 하지 마. 어째서 울 남편은 친구 와이프랑 저를 동일시하는 걸까요? 남편이 워낙 황당하게 구니까 저도 평소보다 날카롭게 일이 대꾸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친구 아내분 이야기가 왜 나와? 나는 친구 아내분이랑 같은 사람 아니고 당신 배신할 일도 없어. 제가 이렇게 당당한데도 남편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더라고요.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키려 해도 내가 전부 다 막아준 걸 생각해줘. 이게 무슨 소린지 나 참... 남편이 시부모님과 제가 싸우지 않게끔 제대로 중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남편이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생색을 내다니 누가 보면 제가 진짜로 바람 피운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에게 기분 나쁘니까 바람 피운 마누라 취급하지 말라고 하고 대화를 끝내버렸는데요. 정말 짜증난 게 다음날 시모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네일샵을 그만둬라. 아들한테 다 들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싸웠다며?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집안일에나 신경 써. 나중에 자기처럼 집안이 망하고 남편 저 세상 갈 수 있으니까 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다뇨? 전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며 시모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나중에 어머님처럼 집안이 망하고 남편 저 세상 갈 수 있으니까 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남편이 싫어하니까 일을 그만두라고요? 전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이야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제가 그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시모가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 관계가 뭐 한 번에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시모는 물론 진상 손님의 남편까지 전부 다 제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로 눈이 금방 빨개지고 잠도 깊게 못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자기가 너무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보고선 깜짝 놀랐는지 이렇게 걱정해줬는데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어디 아파?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러길래 괜찮다고 말하고 출근하러 가버렸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웬 스무디처럼 보이는 걸 건네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건강 주스를 만들어 봤어. 당신이 네일샵을 출근하게 된 뒤로 너무 피곤해 보이고 엄마랑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보여서 미안해서 만들어 본 거야. 아침마다 만들어 줄 테니까 챙겨 먹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일해주니까 참 고마웠죠. 남편이 요리 젬병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뭘 만들어주겠다고 나선 거 아닌가요? 그 건강 주스를 먹으니까 마음이 또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남편이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시모가 무슨 불만을 이야기해도 남편이 알아서 다 막아주는데 절 위해서 건강 주스까지 만들어주다니. 남편에게 감동받아서 저도 집에 비타민을 사뒀어요. 남편이랑 같이 먹자고 선반 위에 둔 상태였는데요. 확실히 쉽게 피곤해지고 몸 상태도 안 좋아지니까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마침 시모도 잠잠해졌어요. 남편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길래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신기하게 이 무렵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졌어요. 이게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해주는 건강 주스 덕분인지 시모가 조용한 덕분인지 여러모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해주는 건강 주스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저를 잘 챙기면서 건강 주스니 영양제니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시는 거예요. 며느라, 네일샵 그만두라니까.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니? 사돈이 준 40억 건물 있으면 됐지 않아? 적당히 벌고 적당히 써야지. 나중에 사업하면 뭐하게. 얘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려버렸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애들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러세요? 그럼 저희 애들 봐주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이제 용돈도 안 드릴게요. 어머님은 이번에도 제가 최대한 예의 차리면서 말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평소랑 다른 말투로 나오니까 시모도 열받았는지 완전 삐져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쩌고 저째?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게 시미한테 쓰는 말투니? 안 와, 네가 주는 돈도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나가시길래 바로 애들 봐주는 보모 서비스를 신청했죠. 시모가 남편한테 저랑 싸운 거 100% 잃을 거라 생각했고 이걸로 진탕 싸울까 봐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나한테 하소연했는데 잘 됐네. 드디어 엄마가 당신한테도 본색을 드러냈나 봐. 차라리 엄마가 안 오는 게 더 잘된 일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주면서 해외 선진시장을 탐방하러 출장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또 그 나라 특색 관광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고 남편이 이리 말해줬어요. 일주일 뒤에 포르투갈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뭐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필요한 거나. 남편이 이렇게 말하길래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것들 좀 검색해봤거든요. 치약이랑 올리브 오일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달라 말하고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갔는데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자마자 시모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온 거예요.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인터폰으로 시모 얼굴 확인하고 순간 열어주지 말까 생각하다가 말았죠. 결국 문을 열어줬더니 시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술 한잔하면서 오해 풀자. 너 40억 건물 상속받았을 때 제대로 축하도 못 해줬잖아. 축하 파티 겸 오해 풀자고 하는데 아니 그거 건물 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축하야 축하는. 게다가 시모 손에 무슨 검정 비닐봉지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 몸이 안 좋다며? 그럼 이거 한 잔만 마셔라. 내가 너 당금주 좋아하는 거 알고 건강에 좋은 술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다, 약. 귀한 술이니 너 혼자서만 쭉 들이켜라. 이거 부엌 한켠에 두고 반주나 약주 하듯이 잘 챙겨 먹어. 건강 주스나 비타민 같은 거 먹지 말고 요것만 먹어라. 알겠지? 이러면서 갑자기 식탁에 담금주를 꺼내놓고 냉장고를 뒤져서 안주거리를 찾는 거 있죠? 시모가 순식간에 술상을 차리더니 자리에서 앉아버리니까 황당했어요. 게다가 술잔까지 챙겨와서는 당금주를 따라서 제 앞에 놓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저한테 당금주를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모 행동에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시모 본인은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당금주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식으로 둘러대긴 했거든요. 오늘 술이 안 받아서요. 그냥 어머님 혼자 드세요. 요즘 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시모가 그럼 내일이라도 꼭 마시래요. 수상한 느낌에 시모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시모 맥주에 당금주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시모가 자기 맥주를 원샷하는 순간 1분도 안 돼서 시모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는 거예요. 시모 얼굴빛이 순간 새하얘지더니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죠. 시모가 마시던 맥주에 당금주를 섞어버렸다고요. 시모한테 왜 당금주를 마시라고 강요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는 게 누가 봐도 수상한 거 아니냐 물으니 시모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사, 내가 너한테 못된 짓거리를 했겠어? 네 남편이 건강주스에 무슨 짓을 했다고 하길래 내가 니를 위해 해독제를 타온 거야. 당금주에 넣은 이거 한의원에서 진단받은 거다. 네 속을 비우면서 온몸을 정화해준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웬 돌팔이를 만났나. 아유 배만 뒤지게 아프네. 시모가 이 말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요. 전 그동안 어원이 벙벙해져서 시모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모가 이제 배가 안 아프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 있죠. 시모가 남편이 한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시모가 그때도 우리 애들 돌봐주려고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당연히 그날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모가 웬일이냐고 하니까 남편이 반차 썼다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대요. 짐이랑 저 건강주스 해줄 재료를 내팽개 쳐뒀길래 어이구야 야단났네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 폰에서 문자가 띠링 하고 오더니 연달아서 띠링띠링 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문자가 쉴 틈 없이 오니까 시모가 급한 문자인 줄 알고 폰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남편 폰 알림창에 이런 문자가 떴다는 거예요. 건강주스에 마누라 살찌우는 보약 넣어서 못생기게 만들어. 그래야 남자들이 안 꼬이지. 그 정도는 해야 네 장인어른이 줬다는 40억짜리 건물도 그놈한테 안 뺏길 거 아니야. 이게 누가 보낸 문자인가 계속 들여다봤는데 아무래도 남편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같았대요. 시모가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이름 몇 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건강주스 만든다고 남편이 재료 사놓고 서랍 안으로 뭔가 넣어두는 것도 봐서 시모가 부엌 선반을 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시모 보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가 숨겨놓은 게 들킬까봐 그랬는지 시모를 밀치며 무섭게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시모가 남편이 그러는 걸 처음 봐서 순간 너무 무서웠대요. 잔뜩 긴장한 채 너 며느리한테 주는 건강주스에 뭔 짓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야말로 폭발을 했다는 거 있죠. 자기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냐고 길길이 날뛰면서 시모한테 나가라고 말하더니 시모를 밀쳤대요. 안 그래도 마누라가 시모 엄청 싫어한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모가 두려움에 심장이 빨리 뛰어서 무슨 대처를 하지 못했대요. 저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 아들이고 자식이니 자기 아들을 더 감싸고 싶은 마음에 저랑 자기 아들 모르게 본인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시모가 돈 욕심은 많아도 성정이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한의사에게 남편이 건강주스에 넣은 보약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를 달라고 했나 봐요. 그걸 처방받아와서는 시모가 어떻게 저한테 줄까 하다가 보약 그대로 주면 남편이 못 먹게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꼬치꼬치 캐묻다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냥 그럴 바엔 어디다 섞어서 주자 싶어 제가 좋아하는 당금주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시모가 자기 믿어달라고 말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처방전까지 보여줄 수 있고 한의원에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죠. 남편이 진짜로 네일샵에 만난 진상 손님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다 알았으니 출장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달려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됐다고 하니까 남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몇 주 뒤에 남편이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한겨울이었는데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출장 끝내고 돌아오는 날짜를 알고 있어서 시모도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다 들었다고, 당신이 나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살찌우는 보약을 건강주스에 섞어서 먹이고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얼굴색이 점점 새하얘지더니 미안하대요. 제가 워낙 예쁘고 잘난 것도 모자라 친정 재산까지 어마어마해지니까 놓치기 싫어서 술을 쓰려다가 선까지 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남편은 제 외모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 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이 길 가다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다고 해도 남편이 질투 한 번 안 했었거든요. 전부 다 갑자기 생긴 40억짜리 건물 때문에 이러는 거겠죠. 전 그래서 남편에게 40억짜리 건물이 아무리 탐나도 저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따졌어요. 당신이 네일샵에서 만난 정신 나간 진상 손님보다 더한다고 비아냥대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산다고 말해버렸죠. 이혼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예뻐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심에 그런 거라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그냥 며느리 놔주라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남편 친구들 단톡방에서 다른 놈들한테 재산 뺏길까봐 불안해하는 거 다 보인다, 의처증 생긴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낄낄대는 거 다 봤대요. 이렇게까지 제 재산을 노리고 돈만 보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놈이었죠. 전 이 말 듣고 바로 남편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아빠가 해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 하면서 안 나가면 이혼 사유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자기는 그런 의도 아니었다 중얼대더니 짐 대충 싸고 나가더라고요. 시모도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어릴 때까지만 해도 착하고 성실하던 놈이 돈에 눈깔이 획 돌아가서 저렇게 무서운 놈이 될지 몰랐대요. 그리고 그런 아들내미를 감싸고 어떻게든 본인 손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히 불쌍하다고 봐주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시면서 제 손 꼭 붙잡고 잘 살라고 하셨는데요. 제 딸들한테도 잘 지내라고 말하고 가셔서 마음 아팠지만 이혼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그 후로도 전화랑 문자 막 해대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장인어른도 이혼하는 거 원치 않을 거라는 소리까지 해대며 집착했거든요. 저같이 귀하게 자란 여자가 40억짜리 건물을 무슨 수로 관리할 거냐는 개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귀하게 자랐냐고 물어봤어요. 친정아빠가 결혼할 때 집이랑 혼수 빼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줬다고 했잖아요. 미용고 다니고 전문대 다닐 때도 제가 용돈이랑 학비 다 벌어서 충당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졌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헛소리하는 그 전화 끊고 제 인생에서 아예 꺼지라고 남편 짐 전부 다 싸서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그 후에 제가 또 이혼 상담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갔거든요. 변호사한테 살찌우려고 보약 먹인 것도 죄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보약을 먹이면 상해죄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상해죄 고소도 해버렸어요. 이전 남편이 결국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 무렵엔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해서 지금은 저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전 남편이 제게 좋은 사람이고 이전 시모가 제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네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내막을 자세히 안 뒤에 파악하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겉모습이 다정하고 나를 위해준다고 무조건 믿지 마시길 바랄게요.